예, 안녕하세요. 오늘, 어제 오늘 좀 날씨가 좀 덥네요. 낮에는 좀 덥고 기운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나들이 하기 워낙 좋은 날씨였던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시장은 일단 미국 대선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이제 한 이틀, 3일 지나면 결과가 나올 테니까. 일단 제가 이게 신용촌인데 자꾸 이제 금 얘기를 하게 돼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금촌 골드마을도 아니고 어쨌든 좀 내친김에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이제 금 가격이 횡보였고요. 예, 이제 국제 시세는 한 주 동안 한 5달러 정도 빠지는 걸로 결국 끝났고, 국내 그 한국 거래소는 조금 이제 조정폭이 좀 더 심했죠. 한 3.5% 정도 이제 빠졌고요. 이제 아무래도 국내 시장이 좀 약간 변동성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2주 정도 횡보 구간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고, 일단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제 브릭스 회의 결과 자체가 우리가 기대했던 뭔가 좀 이렇게 확실한 뭔가가 안 나왔던 그런 실망감에 미 대선 결과도 좀 보고 여러 가지 그런 눈치 보기 양상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지난주에 좀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간에는 희망적이랄까? 아니면 어쨌든 좀 더 중립 이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우선 왜 이 그 공동 결제 통화나 그런 것들에 그 합의가 안 된 날을 좀 우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게 왜냐면은 만약에 이제 결국은 그 브릭스 국가들 간에 이제 자기네들 이제 그 자기네 그쪽 브릭스 국가 권역에 대해 통화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좀 불편함이 많죠. 그리고 이제 각 국가 간의 교역 규모나 그런 것들이 불균형 구조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정 국가, 특정 A, B, C, D 국가가 있으면 각각에 대해서 무역 수지가 특정 국가가 흑자 구조가 이렇게 A는 B에 대해서 흑자, 근데 B는 C에 대해서 적자, 이제 그런 식으로 복잡한 양상이고, 정확하게 이제 교육 규모가 이제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그네들의 통화로 교역을 하다 보면은 이제 특정 통화가 특정 국가에 이제 쌓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러시아하고 인도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러시아는 이제 주로 인도에 석유나 가스를 많이 수출하게 될 것 같고, 인도는 이제 농산물 같은 거를 수출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러시아가 수출하는 양이 좀 더 많을 것 같고,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인도와 루피아가 좀 계속 쌓이게 되는 이제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그 대부분 국가에 대해서 무역 공산품 수출을 많이 하니까, 말하자면 이게 중국은 러시아 루블화라든가 브라질 헤아라, 그다음에 인도 루피아화나 남아공 란드화가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써야 되는데 그거를 쓰기가 좀 애매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쪽 브릭스 권역도 하나의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그런 통화가 이제 기준 통화가 좀 필요하겠죠. 현실적으로. 그걸 이제 중국은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위안화 국제화를 도모를 하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나머지 국가들이 좀 약간 불만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왜 니네 위안화를 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위안화를 하되 우리가 이제 미국처럼 이제 달러 통화를 남발하는 그렇지는 않기 위해서는 네, 언제든지 위안을 가지고 오면 금으로 바꿔줄게. 금으로 이제 담보가 있다. 우리는 그냥 이제 통화를 막 이제 남발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왔던 건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거는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특정 통화를 이제 위안화를 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바스켓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각 통화의 비중대로 여러 가지 경제나 이제 그 거래 규모에 따라서 위안화 몇 프로, 루브라 몇 프로, 그다음에 루피아 몇 프로, 이제 헤아라 몇 프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바스켓 정할 수 있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바스켓 방식의 통화는 이제 IMF에서 그 만든 SDR이라는 이제 일종의 그 이제 그런 외환 또 통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그것도 나중에 좀 뭐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면 되는데 별로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죠. 왜냐면은 각 이제 어쨌든 변동 환율제이기 때문에 각 통화들의 이제 가치가 안정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변하고 그러면 그거를 바스켓 방식으로 이제 가중 평균으로 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예를 들면 브릭스 어떤 통화 뭐 하나를 해서 해가지고 브릭스 유닛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이번에 그렇고요. 일단 그건 그 얘기는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번에 좀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은 그 곡물 거래소를 이제 브릭스 국가 간에 이제 창설하는 거에 이제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브릭스 국가들은 일단 뭐 공통적으로 나라가 땅덩어리가 크고 여러 가지 자원이나 뭐 그다음에 이제 농산물이나 그런 것들이 풍부한 나라들이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약간 국가별로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러시아는 저기 이제 에너지가 좀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 상대적으로 인도나 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농축산물 그런 비중이 좀 높죠. 근데 이제 그 브릭스 국가들의 공통 분반은 어쨌든 간에 곡물의 여러 가지 종류에 조금씩 국가별로는 차이가 있으면 곡물을 공통적으로 많이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남아공까마저도 어쨌든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했지만 이 농산물 이제 그런 비중이 꽤 높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국가들끼리는 결국에는 곡물을 통해서 뭔가 이제 서로 상호 이제 교육을 하고 자기들 간에 이제 서로 이제 그 수출하고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매번 건건히 정산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제 그 누적해서 원장에다 기록해 놨다가 이제 순수출, 순수입 부분만 나중에 한번 정산해서 결제하고 이제 그러면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떤 통화를 할 것이냐 뭐 그런 부분은 뭐 나중에 해도 되고 그런 건 나중에 정해야 되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그 교역을 하다 보면 곡물 거래소를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러면 대금 결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뭐 어떤 통화나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뭔가 경험치가 쌓이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가면서 좀 뭐 이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하는데 우선 출발점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의미를 저희가 줄 수 있는 거는 그 곡물 거래소 개설을 통하면은 아무래도 그 국제 곡물 가격이 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국제 곡물 시장 자체가 결국 그 생산국가와 소비국 간의 이제 불일치가 심하고 그다음에 뭐 미국의 카길 같은 뭐 곡물 메이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그 가격이 어쨌든 상당히 뭐 농간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그런 그 국제 곡물 메이저의 입김에 이제 가격들이 이제 많이 휘둘리고 실질적으로 뭐 제3세계 아프리카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수입 그런 수준에 비해서 곡물가가 조금만 오르면 부담이 많이 되고 이제 그런 현실인데 이 브릭스 곡물 거래소를 통해서 국제 곡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하면은 이 그런 제3세계 국가들한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브릭스 권역에 이제 외연을 확장하는데 이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리고 뭐 이 브릭스 블록이 서로 이제 뭔가 경제적으로 같이 도모하는 그런 거에서 협력 체제를 만들어가는 거에 있어서는 곡물 거래소 개설이 좀 의미가 있다고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겠다. 곡물 거래소는 좀 그렇고 저희가 이제 그 브릭스 이제 내부의 어떤 통화나 뭐 결제나 이제 그런 거에서 어쨌든 달러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통화 뭐 그런 것들이 뭔가 제시가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돈이 쓰이는 그런 사용처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이제 그 브릭스 국가들 간의 교역에 관련된 부분을 결제 대금에 대한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되어 왔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 모든 세상에 그런 게 교역만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실제 그 돈을 가지고 자산을 투자하는 때에도 돈이 많이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글로벌 교육 규모가 46조 달러, 연간 이제 무역 규모가 46조 달러입니다. 그 중에 이제 브릭스 국가들이 뭐 한 실제적으로 뭐죠? 구매력 대비해서 반이라고 치면 한 23조 달러 되고,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자기네들끼리 브릭스 권역에서 만약에 그 공통 통화를 한다고 하면 한 10조 달러 내외가 어쨌든 그들만의 통화로 그들이 원하는 통화 방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10조 달러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전 세계 글로벌 모든 주식의 가치 총 합계가 100조 달러가 넘고, 채권 시장은 그보다 더 크고요. 글로벌 이제 연간 외환 거래 규모 자체는 1900조 달러라고 합니다. 1900조 원이 아니고 1900조 달러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뭔가 교역, 무역을 위한 결제 대금 외에도 우리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자산을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도 얘가 이 브릭스 통화가 뭔가 매력을 이제 뭔가 이제 뭔가 이게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그 혹하는 유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 결국에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그쪽 그 이제 비서구권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에서도 달러를 줄이고 뭐 이제 그걸 금으로 뭐 대체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이제 일환이라고 보는데, 사실 전 세계에 풀려 있는 돈 규모나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이게 현재로서는 뭐 사실 금에 가서 다 달라붙기에는 사실은 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드린 대로 대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작년 올해 이제 금값이 오른 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그냥 뭐 브릭스 통화 그런 것에 대해 기대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약간 달러를 탈피해서 약간 통화 그런 그 이제 그 여유 자금 운용하는 거에 대한 하나의 이제 그런 그 다변화 차원에서의 수급적인 그런 혜택을 좀 받는 과정이었다 정도로 그냥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그 정도로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의 두 개의 포인트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사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금 투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지금 내가 투자해 가지고 정말 그 떼돈을 벌고 일확천금을 벌어 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뭐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워낙 변동성이 심한 자산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금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거꾸로 내가 같은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금의 양이 점점점 줄어들잖아요. 금값이 오르면. 근데 그거는 어떻게 금값은 뭐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물가의 대표적인 하나의 뭐 지표의 하나로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뭐 길어져서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지난주에 좀 그 브릭스 회의에서 뭔가 이제 가시적인 뭔가 나오지 않아서 실망스럽다고는 했는데, 곡물거래소를 개설한 것 자체는 어쨌든 이 브릭스 권역끼리 뭔가 경제적인 협력으로 나아가는 거에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뭔가 그 공통된 결제 통화나 그 결제 방식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의미가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뭐 달러 주도의 그런 힘, 헤게모니는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제 뭐 무너지지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시간이 잘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조금씩 약화될 수밖에 없는가.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그 자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예금의 가치를 어느 정도 방어하기 위해서는 뭐 하나의 필요한 수단이 결국에는 이제 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됩니다. 좀 너무 길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좀 더 원래 이게 금 얘기 너무 많이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일단 요게 지금 뭐 아무래도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고 딱 당분간 몇 번 정도는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